전 시간에는 반영구 시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도구인 수지, 엠보,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반영구 화장에 필요한 기본 도구 및 재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현장의 실무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반영구 화장의 도구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화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와 재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도구와 재료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커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펜은 반영구 화장 눈썹 등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디자인 시 그 밑그림으로 사용되는 펜을 갖다가 우리가 마커펜이라고 합니다. 자, 마커펜은 방수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굵은 선과 얇은 선의 표현이 가능한 듀얼 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마커펜을 피부에 너무 세게 눌러 마킹하지 말고 90도로 세워서 가볍게 점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마커펜이 충분히 마른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작업 후에는 남아있는 자국은 색소 클렌징이나 리무버로 닦으면 잘 지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펜슬이 있는데, 디자인 펜슬은 마커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디자인 펜슬로도 반영구 화장의 눈썹 또는 아이라인 등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그 디자인 시 밑그림으로 사용되는 펜슬입니다. 그래서 번짐성이나 지워짐이 적고 착색이 깔끔하게 입혀지는 펜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색상이 다양하고 주로 블랙이나 다크 브라운, 초코 브라운 펜슬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눈썹 곡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눈썹 곡선자는 눈썹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펜슬로 점이나 선을 그어서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교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눈썹 곡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눈썹 곡선자의 사용 형태를 마네킹에다가 비교해서 나온 이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눈썹 곡선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화면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홀더를 줄 수가 있는데, 홀더는 색소컵을 꽂거나 면봉, 마이크로 브러쉬 또는 반영구 시술 도구 등을 사용 중이나 또는 사용 후에 얹어놓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끄럽지 않고 세척이 용이한 재질의 홀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 재질의 제품이 있으며 주로 실리콘 재질의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원형 위생바트가 있겠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정제수를 묻힌 솜이나 알코올솜 등 각종 소모품 등을 넣어 위생적으로 보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형 위생바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솜통, 스펀지 보관함, 알코올 솜통 등의 보관함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반달 위생 접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반달 위생저라고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고 반영구 화장 시술 시에 우리가 화장솜이나 거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반달 위생 접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제품들을 위생적으로 진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반달 위생 접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색소 스틱, 다른 말로 스파츌라라고도 합니다. 엠보 색소나 파우더 색소를 덜거나 혼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스파츌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더불어서 눈썹에 재생크림을 바를 때에도 얇게 골고루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색소 혼합 시에 팔레트와 같이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커버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 시에 크림 도포 후에 색소가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만큼 잘라서 시술 부위에 부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커버랩 박스 안에는 투명 재질로 되어 있는 비닐이 들어있겠죠. 아홉 번째로 색소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색소를 위생적으로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용기를 말하죠. 홀드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종류에는 색소컵 대와 색소컵 소가 있습니다. 10번째로 링 컨테이너를 줄 수가 있는데 색소를 위생적으로 덜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용기를 말합니다. 기존의 색소컵과 다른 점은 편리하게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1번째로 마이크로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 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의 색소나 연고를 덧바를 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이크로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면봉의 손 부분에 색소나 연고를 묻혀서 눈썹이나 아이라인에 덧바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일회용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면봉과 다른 점은 시술용 색소나 연고 등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종류로는 긴형과 둥근형이 있고 하단에 여닫이 부분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마이크로 브러쉬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째로 방수 패드가 있습니다. 방수 패드는 반영구 화장 베드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깔아놓고 사용하는 위생 방수 패드를 말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고 고객이 부담 없이 누울 수 있도록 부드러운 감촉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코팅된 겉면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되어 있고 코팅되어 있지 않은 속면은 흡수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에 맞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쓸 수 있는 롤 타입이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재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13번째로 알코올솜이 있습니다. 알코올솜인 에탄올 수압은 피부나 창상 부위 소독이나 의료용구 또는 미용용품 소독 및 생활 클리너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번째로 탈지면을 낼 수가 있는데 화장솜이라고도 합니다. 반영구 화장 색소나 이물질 등을 닦아내거나 지울 때 사용하는 미용솜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사각절단 화장솜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5번째로 재생크림이 있습니다. 손상된 피부에 바르는 재생크림으로 시술 후에 피부의 회복을 돕는 크림이 바로 재생크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술 부위의 보습감을 유지하면서 시술의 유지력을 높여주고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줍니다.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술 후에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번째로 미세 면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 시 세밀한 디자인을 필요로 할 때 수정하는 데 사용하고 일반 면봉보다는 초극세로 미세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세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시에 색소 및 연고를 바를 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17번째로 장갑이 있는데 라텍스 재질의 일회용 위생 장갑을 의미합니다.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고 손의 피로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8번째로 마스크가 있겠죠. 마스크는 감염 예방과 구취 방지 등의 효과가 있고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 후 바로 폐기하여야 됩니다. 19번째로 위생가운이 있습니다. 시술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가운을 착용해야 되겠죠. 종류로는 긴팔 또는 반팔이 있습니다. 색상이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급적 흰색을 사용하는 것이 이물질을 묻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에게도 청결한 이미지를 통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흰색 가운을 입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물질을 묻었을 때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생 가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20번째로 반영구 화장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들이란 것은 피부 등 외부 인체의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천자침을 의미합니다. 반영구 화장 시술 도구인 수지나 엠보, 머신 도구에 따라서 사용되는 니들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도구에 맞게 해당 니들을 선택하고 구입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지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니들의 특징은 시술자가 점의 방식으로 일일이 한 올 한 올 수작업 형태로 표현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지 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표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시술 시에도 미세한 점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채워주는 기술로서 진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메이크업을 받은 듯한 자연스러운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지 니들을 사용하는 수지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지 니들의 수에 따라서 시술 부위가 다를 수 있겠죠. 제품 및 시술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3R, 즉 바늘이 3개일 경우는 I라인과 꼬리, 4R인 경우는 눈썹용, 7R인 경우는 입술, 눈썹, 꼬리, 11R은 아이라인 전체, 15R은 입술과 눈썹 전체, 18R은 입술과 눈썹 전체 등으로 해서 수지 니들의 숫자에 따라서 시술 부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지 니들의 제품에 따라서 또는 시술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수지 니들의 수에 따라서 시술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두셔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알아두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수지 니들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표피층의 색소를 주입시켜서 색이나 모양, 대칭 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펜대에 니들을 장착해서 수작업으로 시술하는 방법이 바로 수지 니들을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수지 니들은 옛날 남태평양 원주민의 전통 문신 기법을 반영구 화장 기법으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것이 바로 이 수지 니들을 사용하는 수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큰 실수 없이 시술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수지 니들을 사용하는 수지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지 니들을 결합하는 방식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엠보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 초기에 도입된 엠보 니들인 사선침은 자연 눈썹 기법 또는 뜨는 기법 또는 뜯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후에 도입된 엠보 곡선침 니들을 사용한 방식의 기법에는 자연 눈썹, 조각 기법, 드로우 기법, JP, DSM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다양한 종류의 엠보 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니들의 형태를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침의 개수, 둘째는 침의 굵기, 셋째는 침의 배열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니들의 형태를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침의 개수, 둘째는 침의 굵기, 셋째는 침의 배열 형태다라는 것 챙겨두시고, 첫 번째 침의 개수에서 1P, 2P, 14P라고 표현되는 것은 즉 바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즉 14P란 것은 14개의 바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의 굵기는 니들은 보통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0.20mm, 0.25mm, 0.30mm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0.20mm의 굵기의 니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굵기는 0.30mm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의 배열 형태를 보면 침의 배열을 R과 F로 표현을 합니다. R은 라운드의 약자로 원형 또는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F는 플랫의 약자로 일자 형태를 의미합니다. 수지와 머신용 니들에서 사용하는 R의 의미는 원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엠보용 니들에 사용하는 R의 의미는 곡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지나 머신의 경우 R은 이렇게 원형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엠보의 R은 곡선 형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되겠죠. 수지든 머신이든 엠보의 공통점은 바로 F, 플랫의 의미죠. 플랫은 일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엠보 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엠보 니들에는 엠보 사선침이 있겠죠. 엠보 사선침은 엠보 라이더라는 특수펜에 14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사선 수지침을 끼워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눈썹결에 따라서 눈썹이 난 것 같은 선을 만들어주는 고급 시술 방식으로 제대로 된 테크닉을 구사하지 못할 경우 선이 끊김이나 선의 번짐, 점 찍힘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이 전체적으로 퍼져 보이는 단점이 있고, 장점으로는 색상이 오래 지속되는 시간이 길고 제대로 시술하였을 경우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엠보 곡선침에 비해서 진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줄 때 유리한 경우가 바로 엠보 사선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엠보 곡선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엠보라이더라고 하는 특수펜을 이용하는 기법으로 엠보 사선침보다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연 눈썹은 바로 이 엠보 곡선침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강약 조절이 미숙할 경우 색의 번짐과 끊어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의 지속 시간이 엠보 사선침보다는 짧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으로는 시술 시간이 빠르고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고 각질 현상이 거의 없어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엠보 라운드 니들을 볼 수가 있겠죠. U자형 라운드 니들이라고도 하고 원형 니들이라고도 합니다. 양쪽이 곡선 모양으로 사선 니들에 비해 그리기가 보다 수월하고 사선 니들처럼 사용 시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압을 유지하면서 시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최근에 인기 있는 니들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엠보 라운드 니들, U자형 라운드 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형 톱니 모양 니들이 있는데 엠보와 수지를 하나의 니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W자형 톱니 모양 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보의 특징인 부드러운 곡선과 수지의 특징인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엠보 후에 빈 곳을 수지 기법으로 채워주면 더 풍성한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니들이 바로 W자형 톱니 모양 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지로 할 수 있으며 그 표현으로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 엠보 곡선 니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국제의료기구에서 인증받은 고탄성 재질로 되어 있고 세밀하고 얇은 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세한 선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엠보 곡선 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탄성 재질로 인해서 시술 시 니들의 직선과 곡선이 유연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엠보 곡선 니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엠보 니들이 펜대에 결합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엠보 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엠보 니들이 1425F를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 14라는 것은 바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즉 14개의 바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두 자리 25라는 것은 굵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25mm라는 뜻이겠죠. 끝에 F라고 하는 것은 플랫, 일자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자형으로 나열된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니들의 수가 14개로 구성된 굵기 0.25mm인 일자형 니들인 플랫 니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보 니들을 구입할 때 1425F 니들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시 2를 보죠. 엠보 니들 1425R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 14는 바늘의 수라고 했으니까 14개의 바늘의 수, 뒤에 두 자리 25는 굵기라고 했었죠. 그럼 0.25mm, 마지막 끝에 R은 엠보에서는 곡선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니들의 수가 14개로 구성된 굵기 0.25mm인 곡선 니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예시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 니들 1425U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 14개의 바늘수를 의미한다고 했었고 뒤에 두 자리는 굵기라고 했었죠. 그럼 0.25mm가 되겠네요. 자, 이제 끝에 U라고 되어 있네요. U는 라운드 니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니들의 수가 14개로 구성된 굵기 0.25mm인 라운드 니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시 4를 보죠. 엠보 니들 1425W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자리 14는 바늘수를 의미하는 거였고 뒷자리 25는 굵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마지막에 W는 톱니 모양의 니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니들의 수가 14개로 구성된 굵기 0.25mm인 톱니 모양의 니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엠보 니들을 구입하는데 쉽고 편하게 원하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머신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에는 니들과 캡을 각각 구입 후에 머신 본체에 결합하는 구조인 아날로그 머신과 바늘, 스프링, 캡이 일체형 구조인 디지털 머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날로그 머신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머신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디지털 머신 니들은 최근에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만들어 시술 시 바늘 회전과 소음을 줄였고, 니들 캡은 색소가 쏟아지는 현상을 개선하여 색소가 균일하게 나오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을 화면으로 이렇게 대충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아날로그 머신보다 디지털 머신이 더 비싸다는 거 화면상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날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머신의 니들은 니들과 캡을 각각 구입 후 머신 본체에 결합하는 구조고, 운동 방식은 회전 방식으로 수지 기법에 가깝고 피부 뜯김 현상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부위에 상처가 생길 확률도 큰 것이 아날로그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도의 테크닉과 숙련된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날로그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날로그 머신의 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디지털 머신의 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디지털 머신의 니들은 바늘, 스프링, 캡이 일체형 구조이며, 운동 방식은 두드리는 타공 방식으로 선을 일자로 긋기만 하면 원하는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엠보 기법과 수지의 그라데이션 기법에 가깝고, 초보자들도 쉽게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크고 뜯김 확률이 높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머신의 니들의 종류와 형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화면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머신 니들과 니들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은 머신 니들과 니들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신 니들은 최근에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만들어 시술 시 바늘 회전과 소음을 줄였고, 니들캡은 색소가 쏟아지는 현상을 개선해서 색소가 균일하게 나오도록 하는 작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날로그 머신은 디지털 머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구조 자체의 유격으로 인해서 시술 시 소음과 진동, 통증을 유발하고, 색소 주입이 고르지 않고 소음으로 인해서 시술 시 고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머신은 아날로그 니들에 비해 비싼 대신에 안정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시술 시 통증과 소음이 적고, 니들의 깊이가 일정하여 색소 주입이 고르게 들어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가셔야 합니다. 머신 니들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화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 화면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학습 PDF 파일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반영구 화산 머신의 니들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 RPM이란 모터의 회전수로 머신의 세기, 속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프롱이라는 의미는 바늘의 수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프롱은 머신의 바늘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R은 바늘이 정렬이 원형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수지나 머신은 R인 경우에 바로 원형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고, 엠보는 R인 경우에 곡선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네 번째로 플랫이 있는데, 플랫의 F는 바늘이 일자 모양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머신에 사용되는 ADH4F라고 하면 바늘이 4개의 브롱에 플랫 모양으로 되어 있다, 즉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번째로 반영구 화장 색소가 있습니다. 반영구 염료는 약 56종으로 눈썹 15종, 아이라인 4종, 입술 25종, 수정 12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염료의 구성 성분 중 일부는 신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안전한 염료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은 감염률이 낮은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고 검증된 전문기계를 활용하여 피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적은 색소를 사용함으로써 피부의 표피층 하부와 진피층 상부에 시술하는 화장 기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은 문신처럼 영구 화장의 경우는 영구히 안 지워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반영구 화장은 시술 깊이가 깊지 않아서 새로운 세포 형성 기간, 즉 시간이 지나면 피부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색이 점점 엷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 색소와는 별도로 반영구 화장에 맞는 반영구 화장 색소가 제조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머신과 수지 도구에 활용되는 일반적인 눈썹 색소를 보면 색소의 경우 눈썹색으로 고객의 눈동자 색깔보다 조금 진한 색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여성 눈썹은 브라운 계열의 색이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고객이 선호하는 색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야 만족도도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초코 브라운과 그레이를 섞어서 사용하고, 다만 눈썹이 진할 경우는 검정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머신과 수지에 사용되는 눈썹 반영구 색소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은 여러 색과 결합하여 다양한 눈썹 색소를 만들어 표현할 수가 있고요. 블랙 브라운은 블랙과 브라운이 결합된 진한 눈썹 색소로 라이트 브라운 또는 그레이 브라운과 섞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크 브라운은 진한 갈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소라고 할 수 있고요. 동양인의 모발색과 유사해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크 브라운이 시험에 잘 나오겠죠. 브라운은 흰 피부톤과 눈썹이 듬성듬성한 경우에 적합하고, 블랙 또는 블랙 브라운과 배합하여 적절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브라운색도 시험에 나오겠죠. 라이트 브라운은 옅은 갈색으로 블랙 또는 블랙 브라운과 결합하여 적절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브라운은 그레이 계열의 브라운으로 블랙 브라운 또는 다크 브라운과 결합하여 적절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색은 붉은 눈썹을 수정할 때 원하는 색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브라운 계열 색과 섞어서 다양한 눈썹 색소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브색도 시험에 나오겠죠. 자, 머신과 수지에 사용되는 눈썹 반영구 색소표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들은 바로 다크 브라운, 브라운, 올리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다음으로 엠보 도구에 사용되는 눈썹 색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엠보 도구에 활용되는 반영구 눈썹 색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체형 색소로 입자가 미세하여 시술이 정확한 경우 선의 퍼짐이나 번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제 눈썹처럼 살아있는 느낌으로 자연스럽다는 것. 세 번째로 색소는 3종으로 선택이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 아시안 블랙, 다크 그레이 브라운, 골든 브라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술이 간단하고 머신 사용에 비해 시술 시간 또한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엠보 도구를 활용한 눈썹 색소에 가지고 있는 이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 두시고, 엠보의 컬러 3종의 색은 아시안 블랙, 다크 그레이 브라운, 골든 브라운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어서 엠보 도구에 사용되는 눈썹 수정 및 중화 색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보 도구에 사용되는 눈썹 수정 및 중화 색소에는 버블검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버블검은 바로 푸른색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과 수지 도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이라인 색소의 경우 고객에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색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아이라인은 검정색을 기준색으로 단독 사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계열의 색은 또렷하고 선명한 눈동자를 나타내는데 가장 무난한 색으로 널리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신과 수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이라인 색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블랙과 딥블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블랙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아이라인용 색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착력이 우수한 색소로 농축 타입입니다. 딥블랙은 진한 블랙으로 아이라인 색소로 적합한 묽은 워터 타입입니다. 푸른색 방지를 위해 블루펄을 약간 섞어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머신과 수지에 사용되는 아이라인 수정 및 중화 색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퍼가 있죠. 이 블루퍼는 블랙 계열의 아이라인 색소에 약간 섞어 사용하면 푸른색과
녹색을 방지할 수 있는 혼합색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지가 있는데 피부색으로 주로 메디컬 계열의 수정색소로 많이 사용되고 잘못된 시술 부위를 커버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화이트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피부톤이 어두울수록 베이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피부톤이 밝을수록 화이트 사용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러닝 게임을 통해서 반영구 색소와 고객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색소의 올바른 시술은 곧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아래 엠보 수정 및 중화 색소의 이름은 어떤 색이 될까요? 자, 이 그림으로 봐서는 바로 버블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라인 수정 및 중화 색소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번을 보면은 그건 블루퍼고 2번은 베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엠보의 수정 및 중화 색소는 버블검과 화이트가 있었고 아이라인의 수정 및 중화 색소에는 블루퍼와 베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중화 색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영구 화장의 도구 및 재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